2022년 그녀는 처음으로 미인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상 이후에도 그녀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SNS에는 오직 자선활동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외모와 인성 모두 빛나던 그녀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못된 사람을 만나 참혹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평범했던 저녁 식사 약속이 이 촉망받던 17세의 인생을 비극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비극은 2023년 10월 13일 정오 하노이 인근 자럼현 현밭장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당시 32세였던 어부전 씨와 그의 아내는 홍하강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배를 몰고 부두를 떠나던 중 강가에서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는 사람 피부색을 닮은 색이었고 수년간 강에서 일해온 전 씨조차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은 금을 내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무시하려 했지만 아내의 강한 요구에 결국 노를 저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사람의 허벅지였습니다. 놀란 전 씨는 아내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어부가 바위 틈 사이에서 둥글고 수초에 덮인 물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어쩌면 더 끔찍한 진실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상대로 바위 틈 사이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홍하강의 상류 방향으로 수색을 계속하던 중 강변의 잡초가 무성한 폐기물 더미 근처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시멘트로 덮인 돌무더기와 흙이 있었고 시멘트는 마치 얼마 전에 급하게 부어놓은 듯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부근에서는 강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으며 수많은 파리떼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공구를 이용해 시멘트와 돌을 치우고 땅을 파냈습니다. 그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였고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신체의 절반 정도만 수습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부패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고하며 제한된 단서들로부터 피해자의 윤곽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여성, 신장은 약 160에서 162cm, 차이는 과다출혈에 의한 급성 쇼크였습니다. 상반신에는 여러 개의 자창이 있었으며 그중 심장과 폐를 관통한 2개의 상처가 치명상이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고 지문 조회 결과도 등록된 신원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외형적 단서를 공개했습니다. 특이한 손톱 무늬와 색상, 그리고 종아리 부근에 나무심 모양의 문신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하노이에서 한 중년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밝힌 문신이 딸의 것과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딸은 몇 달 전 독립하여 자취를 시작했으며 평소 가족과는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벌써 4일 넘게 연락이 두절되고 휴대전화도 꺼진 상태이며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시신과 어머니의 DNA를 정밀 대조하였고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희생자는 며칠째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대학생 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2022년 베트남 아오자이 미인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 아름답고 눈부셨던 소녀였습니다. 하옌니는 2006년 하노이시 바딘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던 그녀는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임했고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술에 유난히 뛰어난 감각을 보인 그녀는 음악, 연기, 미술에 흥미가 많았으며 특히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즐겨 입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항상 우수했을 뿐 아니라 학교 행사와 각종 문화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교사와 친구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품이 더욱 두드러졌고 지역 행사나 커뮤니티 캠페인에서 홍보 모델로 자주 발탁되곤 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는 하노이 연극영화대학교의 연기과에 진학했고 꿈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만 16세였던 하이니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미인대회인 아오자이 미스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외모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베트남 여성의 전통미와 지성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18세기 중부 궁중 복식에서 유래한 전통의상으로
긴 옷자락과 옆트임, 슬림한 실루엣이 특징이며 현대에는 명절이나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애용합니다. 그녀는 그 무대에서 달콤한 미소, 우아한 태도, 또렷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표현력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단련하고 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더 용기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처럼 하예니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꿈과 진실된 태도를 지닌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무대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여느 미인대회 출신 참가자들처럼 대중적인 인기와 상업적 기회를 쫓지는 않았습니다. 하예니는 화려한 연예계로 나아가기보다 대학 생활에 집중했고 가끔씩 패션 화보나 광고 촬영을 하면서도 주로는 봉사활동에 힘썼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수많은 화려한 무대 사진보다도 전통 의상 아우자이를 입고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훨씬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노인과 손을 맞잡으며 땀을 흘리는 사진들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맑았으며 세상이 아직 믿을 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에 영혼이 더해지면 그건 빛이 된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빛나는 여정은 너무도 잔인한 방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밤, 하이니는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남자의 저녁 식사 제안에 응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은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위크엉. 당시 38세였던 그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하예니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외부에서는 그가 하예니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무려 21살 차이였지만 깔끔한 외모와 다정한 태도 덕분에 그녀의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관계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하예니는 다위크엉에게 약 5천만 동, 즉 한화 약 300만 원 정도를 빌린 적이 있었고 그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그 채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큰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격해진 감정은 선을 넘었고 결국 다위크엉은 주방칼을 집어들고 하예니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범행 직후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 훼손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작업량이 너무 많다고 느낀 그는 도중에 손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으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흰색 스티로폼 박스를 구입한 뒤 시신 일부를 그 안에 담았고 택시를 불러 그 상자를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 역시 짐이 무거워 보이자 직접 들어올리는 것을 도왔고 그렇게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그를 도와 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 밤 다위크엉은 택시 기사와 함께 하노이 외곽의 한적한 강가로 향했습니다. 인적 드문 하류의 숲을 많은 수로 근처 택시 기사가 떠나자 그는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전날 밤 욕실에서 훼손해 두었던 일부를 홍화강에 던졌습니다. 유속이 빠르면 곧 떠내려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시 강물은 예상보다 느렸고 불과 60m 떨어진 곳에서 어부들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신체 일부는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강가의 덤불 사이 얕은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무거운 돌들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그는 다시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 요청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는 다음 날 시장에서 시멘트를 사들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낮의 강가에는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는 시멘트를 뿌리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밤이 깊은 시각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급히 시멘트를 돌무더기 위에 부어 범행 흔적을 감추려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식당 CCTV와 아파트 출입 기록을 확보했고 하예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로 다위크엉을 지목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고향인 타입인성 지엔다잉으로 도피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링현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가 다른 여러 장의 버스표를 구입했고 경로를 교란시켜 도주 시간을 벌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경찰에게 체포당한 순간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해 경찰을 협박하려 했으나 결국 무력 진압 후 제압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물증 앞에서 다위크엉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는 범행의 동기는 금전 문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38세의 기혼 남성이며 귀금속 도금 관련 사업에서 꽤 성과를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혼자 지냈고 아내와 두 자녀는 고향에서 따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연인 관계였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줍니다. 시신은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었으며 사망 전 성적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위크엉이 주장한 금전적 다툼에 대한 근거로는 두 사람 사이에 수개월 전 송금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다위크엉이 하옌니의 휴대폰 2대를 홍하에 던졌으며 그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 신발, 핸드백 등은 한 폐공장에 버려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다위크엉의 진술에 따라 의류와 가방은 회수되었지만 핵심 증거가 될 휴대전화는 끝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아오자이 미스 준우승자였던 하옌니의 사망 소식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작 5천만 동미화로 $2,000, 남짓이라는 금액 때문에 다위크엉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예로 주목받던 하옌니에게도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나 범죄를 넘어 한 사람의 순수한 인생이 배신과 이기심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는 증거와 영상, 자백을 통해 가해자의 악행을 조립해가고 있지만 가장 궁금한 진실,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이르러야 하옌니의 생을 파괴한 이번 살인의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고 비로소 그녀의 이름 앞에 정의가 아주 천천히나마 실현될 것입니다.